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바로 회귀 분석, 리그레션 애널리시스에 대한 내용인데요. 이 분석 방법 좀 흥미롭죠? 네, 그렇죠. 보통 분류 문제랑 많이 비교되는데 이건 좀 다르게 접근하잖아요. 맞아요. 뭐 합격, 불합격 이런 게 아니라 집값, 내일 기온 아니면 제품 판매량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는 숫자 값을 예측하는 데 쓰이죠. 네, 자료들을 보면 점들이 찍혀 있는데 그 사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어떤 선, 그걸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. 아, 그 선으로 미래를 예측한다. 이런 느낌이네요. 그렇죠. 변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걸로 예측까지 하는 거니까요. 예를 들면, 날씨가 더워지면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더 팔릴까? 이런 질문에 답을 찾는 거죠. 네, 숫자로 딱 보여주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주어진 정보, 그러니까 원인, 데이터를 가지고 아직 모르는 결과값을 예측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. 뭐 경제 예측이나 날씨 예보, 아니면 자료에 나온 것처럼 비즈니스 결정 같은 데 정말 많이 쓰이고요. 그럼 그 관계를 파악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게 있겠네요. 자료들에서도 계속 나오던데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요. 아, 네, 핵심이죠.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원인과 결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? 예를 들어 신제품 매출을 알고 싶다. 그러면 그 최종 목표인 매출액, 이게 종속 변수, 그러니까 결과값이 되는 거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그 매출액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광고를 얼마나 했는지, 경쟁사는 할인을 하는지, 아니면 날씨는 어떤지 이런 요인들이 바로 독립 변수, 즉 원인이 되는 값들이죠. 아하, 회귀 분석은 바로 이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의 뭐랄까 강도나 방향 같은 걸 수학적인 모델로 만드는 과정이에요. 그렇군요. 모델을 만든다. 그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이 쓰이는 모델이 혹시 그 선형회귀? 리니어 리그레션인가요? 자료에도 가장 많이 언급됐고요. 네, 맞아요.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듯이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 사이에 직선적인 관계가 있다. 이렇게 좀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. 직선 관계요? 네. 그래서 데이터 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그 점들 사이를 가장 잘 가로지르는 최적의 직선을 찾는 게 목표예요. 최적의 직선. 그걸 어떻게 찾죠? 그냥 눈대중으로 그을 수는 없을 텐데요. 아, 네. 당연히 수학적인 방법이 있죠. 최소제곱법, OLS, Ordinary Least Squares라는 원리를 씁니다. 최소. 제곱법이요? 좀 어려운데요? 말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. 뭐냐면 실제 데이터 값이랑 우리가 예측하려고 그린 선 있잖아요. 네네. 그 둘 사이의 거리, 그러니까 오차죠. 그 오차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다 더해요. 그 합이 가장 작아지는 직선을 찾는 겁니다. 아, 제곱해서 더한다. 잠깐만요. 그럼 그냥 거리보다 제곱을 하니까 만약에 오차가 좀 크면 그 값은 엄청나게 커지겠네요? 네, 정확합니다. 바로 그 점이에요. 작은 오차보다 큰 오차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. 그래서 데이터 중에 평균에서 확 벗어난 값? 이상치라고 하죠. 그런 게 있으면 예측선이 그쪽으로 확 끌려가서 왜곡될 수가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자료에서도 그런 예측 모델의 함정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상치 문제요. 네, OLS의 특징 때문에 생기는 선형 회귀의 좀 중요한 한계점 중 하나죠. 그래서 분석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. 그럼 선형 회귀 말고 다른 종류도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원인, 즉 독립 변수가 하나면 단순 선형 회귀라고 부르고요. 예를 들어 기온 하나만 가지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예측하는 거죠. 아, 변수 하나. 근데 만약에 원인이 여러 개다. 예를 들어 집값을 예측하는데 집 크기뿐만 아니라 위치나 지어진 연도 같은 걸 다 같이 본다. 이러면 다중선형 회귀라고 불러요. 아하, 여러 개면 다중. 알겠습니다. 근데 자료 보니까 좀 재밌는 이름도 있던데요. 로지스틱 회귀, 로지스틱 리그레션요. 이것도 회귀인가요? 아, 그거요? 네, 이름에 회귀가 들어가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로지스틱 회귀는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연속적인 값 예측이랑은 좀 달라요. 다른가요? 네, 이건 결과가 숫자가 아니라 뭐 합격, 불합격, 스팸 메일이다, 아니다. 같이 딱 떨어지는 범주를 예측할 때 써요.
그러니까 사실상 분류 문제에 더 가깝죠. 와, 이름만 보고는 같은 건 줄 알았네요. 분류해 쓰는 거군요. 네, 맞아요. 그 점은 좀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. 다시 선형회귀로 돌아와서 장점을 얘기해 보면 역시 가장 큰 건 모델 해석이 쉽다는 거예요. 해석이 쉽다. 네, 어떤 변수가 결과에 좋은 영향인지 나쁜 영향인지 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 관계를 비교적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. 구현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간단하고요. 그건 확실히 장점이네요. 원인을 파악하기 좋다는 거니까요. 근데 그럼 단점도 확실하겠네요. 아까 이상치 얘기도 했었고. 그렇죠.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이대 선형, 즉 직선 관계를 가정하다 보니까 현실 세계의 복잡한 비선형적인 관계는 잘 못 잡아낸다는 거예요. 아, 현실은 꼭 직선이 아니니까. 네. 예를 들어 관계가 막 곡선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억지로 직선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당연히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겠죠. 그렇겠네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상치 문제도 있고 또 다중회계에서는 독립 변수들끼리 너무 비슷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. 이걸 다중 공선성이라고 하는데요. 다중 공선성이요? 그건 뭔가요? 예를 들어서 집값을 예측하는데 집의 평수랑 방 개수를 독립 변수로 같이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. 네. 보통 평수가 넓으면 방 개수도 많잖아요. 두 변수가 되게 비슷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. 이러면 모델이 평수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건지 방 개수 때문에 오른 건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워져요. 각 변수만의 순수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힘들어지는 거죠. 아, 원인이 여러 개인데 서로 너무 비슷해서 뭐가 진짜 원인인지 헷갈리게 되는군요. 네, 그런 셈이죠. 모델의 설명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볼까요? 회계 분석이라는 건 결국 독립 변수, 즉 원인과 종속 변수, 결과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연속적인 숫자 값을 예측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. 특히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게 중요할 때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고요. 네, 맞습니다. 하지만 그 예측 결과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결국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어떤지, 그리고 분석 목적에 맞는 모델을 잘 선택했는지에 달려 있겠죠. 그렇죠. 모델 선택이 중요하겠네요. 여기서 청취자분들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만약 여러분이 직접 어떤 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요. 예측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, 즉 예측의 정확성 자체에 집중하시겠어요? 아니면 예측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,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, 즉 모델의 설명력에 더 중점을 두시겠어요? 오, 예측력 대 설명력. 흥미로운 질문인데요. 네. 상황에 따라 뭐가 더 중요할지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